에, 오늘은 러우 전쟁의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맺은 민스크 조약에서 더 이상 동쪽으로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완충지대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군과 나토군이 직접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국가 안보에 크게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발트 3국과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는 왜 러시아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할 시기에는 러시아의 말빨이 먹힐 만큼 국력이 강하지 않았죠. 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를 침략하는 메인 루트로부터 북쪽으로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근에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각각 31번째, 32번째의 나토 회원국이 되었지만 러브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여기에 크게 반발할 명분이 사라졌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토가 러시아의 주변 국가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더라도 이들이 직접 러시아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안보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 자신들의 가장 큰 시장인 서방 세계와도 등을 지게 된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기타 지하전을 수출하여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자원을 수입하는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변화를 줄 요인이 발생할 것 같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가장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 요인을 제거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루지아와 남오세티아 전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도 다 이런 자원 안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와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등이 유럽으로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조지아를 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러우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유럽의 북쪽 발트해를 지나는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었으니 이제 남은 가스관은 벨라루스를 지나는 가스관과 조지아와 터키를 지나는 터키 스트림과 블루 스트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관들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 가스관들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대립관계로 변화하게 되면 러시아의 가스관을 볼모로 잡고 러시아를 협박할 것이 뻔하죠.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코가 꿰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동부지방과 크리미아 반도 주변 해역에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하게 하고 나서
서방 자본들이 들어와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을 통하여 유럽으로 곧바로 가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의 가스를 팔아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런 자원 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치더라도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가스를 개발하여 취하는 이익으로 대치하고도 또 이익이 남겠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사용하였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라크가 석유를 판 돈으로 지금도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면 이러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든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싸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러시아도 이 협상에 응하겠죠.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개발하여 전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로부터 보장받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나중에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자신의 뜻대로 우크라이나의 부유한 동부 지역 4개 주를 차지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가난한 서부의 농업 지역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EU도 이런 가난한 우크라이나를 쉽게 받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안 되지만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빼먹을 자원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키게 되면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러브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가 각각의 국군을 건 진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